다음 중 나머지 넷과 성격이 다른 하나는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지금 문제가 이 정의하고요. 정의하고 정리를 이제 구분하라 이겁니다. 정의는요, 이 용어 같은 거를 정의 내린 거예요. 약속한 겁니다. 그리고 정리라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어요. 만족하는 여러 가지 성질, 참임이 만족하는 여러 가지 성질들 중에서 기본이 되는 거를 정리라고 합니다. 1번 보면요. 사각형이 네 내각의 크기 합은 360도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정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한 직선에 평행한 서로 다른 두 직선은 평행하다. 한 직선이 있을 때요. 얘랑 평행한 1번 직선, 만약에 2번 직선이 평행하다고 하면 1번과 2번도 평행하다. 자, 이것도 정리입니다. 3번 정삼각형은 세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삼각형이다 했습니다. 정삼각형의 정의는 뭘까요? 정의. 정의는 세 변의 길이가 이렇게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 정의입니다. 정의. 그리고 나머지 만족하는 것들은 다 성질 또는 정리라고 보시면 돼요. 세 내각의 크기는 모두 같은 삼각형. 그러니까 이거는 정리에 해당됩니다. 보통의 이 정의는요, 용어를 정의 내립니다. 지금처럼 정삼각형은 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 내리는 거고요. 이 정의와 정리도 둘 다 참이기 때문에 좀 헷갈려요. 어느 게 뭐 정의인지. 이 정의를 외워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정리가 지금 세 내각의 크기는 모두 같다. 근데 만약에 세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삼각형을 만약에 정삼각형이라고 정의 내렸다면요. 맨 처음에 누군가가 그럼 그게 정의가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정의 자체는 세 변의 길이 같은 걸로 정의 내렸기 때문에 정의는 세 변의 길이 같은 것으로 보는 겁니다. 암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이등변 삼각형에서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의 수직 이등분한다. 자, 이것도 맞는 말인데요.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는 뭘까요? 정의. 정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요거를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거. 이로부터 파생되는 뭐 이제 참인 것들은 다 정리 또는 성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지각을 이등분한다. 이렇게 이등분하면은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 이거는 참인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은 마름모이다. 자, 이게 마름모의 정의예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 이게 마름모의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5번만 정의고요. 나머지들은 다 정리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조건, 자, P, Q에 대하여 나 P 또는 Q의 부정은 그랬습니다. 우리 부정을 생각할 때는요, 여집합을 생각하는 게 제일 좋아요. 나 P 또는 Q의 부정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나 P는요, P의 조건의 진리집합이 있죠. 그 집합의 여집합 또는 합집합 이렇게 됩니다. Q 이렇게 되겠죠. Q집합이 이거라고 할게요. 이거 전체, 이거의 부정이니까 이거의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요, 드모르간 법칙을 쓰면 이거의 여집합이니까 P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다시 P가 되겠죠. 이거는 교집합, Q의 여집합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집합의 여집합은 차집합과 같죠. P 차집합 Q. 요거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P에서 Q에 해당하는 거를 빼주면 되겠죠. P 조건이 여기 있고요. Q 조건, 요 부분을 빼겠습니다. 이거 빼도 되고, 그러니까 이걸로 해도 되고, 이걸로 둘 다 좋을 것 같네요. 이걸로 볼까요? 이게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보세요. Q의 여집합이죠. 그러니까 Q가 이건데, 얘의 여집합은 요거 반대예요. 요거 반대는 작거나 같답니다. 작다가 아니라 작거나 같아요. Q의 여집합, 요거에 해당하는 조건을 구한 다음에 요거하고 두 개를 교집합해주면 되겠죠. 이 부분을 풀어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Q의 not Q에 해당하는 게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을까요? 이걸 풀어보면 인수분해해주면 x, x, 2, 6, 12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와 6에 작거나 같으면 사이값 되겠죠? 수직선에 표현해보면 마이너스 2와 6이 있고요. 작거나 같다 사이값이고 는도 있죠? 는도 있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거와 교집합입니다. P. P는 마이너스 3부터 4까지. 마이너스 3은 포함이 되고요. 4는 포함이 안 돼요. 이렇게 되겠죠. 둘 다 만족하는 교집합이니까 둘 다 만족하는 거. 이쪽 부분이 되겠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치집합 이후 1, 2, 3, 4, 5, 6, 7, 8에 대하여 조건 P는 짝수 또는 6의 약수이다. 일때 조건 납P의 진리집합이 모든 원소야 불구하시오. 납P의 진리집합은요, 이 P 진리집합의 여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짝수, 여기서 보면 짝수가 2, 4, 6, 8 이렇게 있고요. 자, 또는이니까 합집합입니다. 6의 약수 1, 2, 3, 6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P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이죠. 동그라미 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반대. 납P의 진리집합은 나머지 5하고 6 이렇게 되겠죠. 진리집합은 5하고 7이요. 7. 이렇게. 모든 원소의 합이니까 더하면은 12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중 참인 명제는 그래서 참인 명제. 자, 명제는요, 우리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우리 정확히 알 수 있는 식이나 문장을 명제라고 합니다. 명제. 참 거짓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 조건은요,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 그리고 진리집합, 조건이 참이 되도록 하는 원소들의 집합을 진리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건이 있는데, 우리 명제 중에서요, 이 조건을 연결시키면 명제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P면 Q이다, 이렇게. P라는 조건, Q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연결시키면 이것이 명제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명제를 조건 명제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이걸 가정, 얘를 결론이라고 합니다. 보면은, 보겠습니다. 참인 명제는 그랬죠. 그리고 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은, 자, 참, 거짓 판별할 때 보면요. 일단은 반례를 찾아보는 거예요. 반례라는 게 틀린 예입니다. 그래서 숫자나 어떤 예를 대입해서 틀린 예가 하나라도 있으면 거짓이 되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는 P면 Q이다 해서요. 반례가 있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가정은 만족하지만 결론은 만족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반례가 하나라도 있으면 거짓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반례를 찾아보는 겁니다. 꼭 반례가 아니라도 예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이것저것 예를 대입하다 보면은 틀린 게 보이면은 하나라도 있으면 거짓인 거고요. 만약에 틀린 게 안 보여요. 그러면 참일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럴 때는 이제 참인 건 증명을 해야 됩니다. 증명하는 방법들은 이렇게 쭉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고, 기본적으로 이 P면 Q라고 했을 때 P가 Q에 포함되어야 돼요. 이런 상태가 돼야 됩니다. 이걸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증명이 잘 안 된다 싶으면 다시 반례를 찾아보는 겁니다. 이게 거짓인 것은요, 특별히 증명하는 방법이 따로 있지가 않아요. 이 반례 찾는 게 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반례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안 찾으면 다시 또 참인 것으로 가서 우리 접근을 해가지고 증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참, 거짓 판별하는 방법입니다. 소수이면, 자, 홀수이다 그랬죠. 소수이면, 이게 가정이고요. 홀수이다 결론입니다. 소수이면 홀수이다인데, 자, 예를 들어보는데, 소수 중에 2가 있죠. 2. 자, 2는 소수지만 홀수는 아니죠. 그 소수라는 게 있고, 홀수라는 게 있는데, 2라는 숫자는 소수는 만족하지만 홀수는 아니죠. 2가 반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례가 하나라도 있으면 거짓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거짓이 되는 거고요. 2번 두 실수 A, B에 대하여 A 플러스 B가 2보다 크면 A가 1보다 크고 B가 1보다 크다. 자, 이것도 숫자를 한번 대입해보세요. 0하고 3 이런 거. 0, 3 대입하면 만족하죠. 가정은 만족해요. 근데 자 0하고 3이면 이고라는 거는 둘 다 만족해야 되는데 0이 1보다 크다. 만족하지가 않죠. 그렇죠. 틀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례가 되는 겁니다. 0과 3이. 그러니까 반례가 생겼기 때문에 얘도 거짓. 이것도 거짓 이렇게 되고요. 3번 자연수 n에 대하여 n이 2의 배수이면 n제곱도 2의 배수이다. 자, 이거 숫자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2의 배수 뭐 2, 4, 6. 근데 제곱해주면 다 2의 배수 되죠. 자, 이런 경우는 참인 것 같죠? 참인 것 같으면 증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2의 배수다라는 건 일반적으로 증명해줘야 되니까 n은 2k라고 이렇게 둡니다. 그럼 제곱해보면은 n제곱은 4k제곱. 4가 곱해졌죠? 4도 2 곱하기 2k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니까 2의 배수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3번은 참인 명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구조를 보면 P면 Q이다 보통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뭐가 있냐면 전제 조건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할 때는 가정과 결론을 봐야 되는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구조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n이 2배수이면 n제곱도 2배수이다 그랬죠. 자, 여기서 조건이 이거예요. 자연수 n에 대해서. 그러니까 얘는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이 범위 안에서 또는 이걸 만족하는 조건 내에서 P면 Q이다.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게 왜 헷갈리냐면 나중에 이제 대우 명제 같은 거 볼 때. 대우 명제. not Q이면 not P다 이렇게 가는 건데요.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 이거 볼 때 얘는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얘는 그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뭐이면 이렇게 했을 때 대우를 구하라 하면 n제곱이 2배수가 아니면 자연수 n에 대해 뭔가 부정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4번이요. a, b가 0이면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0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단 원래 반례 이렇게 해서 항상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반례가 될 만한 게 있나 찾아보는 겁니다. 곱해서 0인데 이거 아닌 거. 예를 들어서 뭐 0과 3. 0 곱하기 3은 0이죠. 만족하는데 0하고 3 대입하면 이 값은 0이 안 나오죠. 이 값이 0과 3이 반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이 되겠죠. 5번 실수이면 유리수이다 그랬습니다. 참이 되려면요 이렇게 포함 관계가 성립해야 돼요. 실수 여기 유리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유리수 집합이 더 큰 게 아니죠. 거꾸로죠. 그렇기 때문에 실수이면 유리수는 거짓이 돼요. 반례는 무리수들 예를 들면 되겠죠. 루트 3 같은 거. 루트 3은 실수인데 유리수가 아니죠. 반례가 됩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 집합 이후의 두 부분 집합 PQ에 대하여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각각 PQ라고 할 때 명제 P면 Q이다가 거짓임을 보이려 하면 다음 중 어느 집합의 원소가 존재함을 보여야 하는가? P이면 Q이다. 자, 얘를 만족하면 이걸 만족한다 이겁니다. P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Q라는 집합이 진리 집합이 있습니다. 만약에 Q가 이렇게 된다면 P를 만족하는 게 다 Q를 만족하죠. P면 Q이다. 이건 참이 되는 거예요. 참. 그쵸? 그럼 거짓임을 보이려면 P이면 그랬어요. 일단 P이면. 그쵸? P. 요 범위 내에서 따진 거예요. P를 만족한다면 얘 거짓이면 Q를 만족하지 말아야 되겠죠? Q를 만족하면 참이 되니까 이게 Q가 있을 때 Q를 만족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아니라 요쪽 부분. 요쪽 부분에 뭔가가 있으면 얘는 P를 만족하지만 Q를 만족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얘가 반례가 되는 겁니다. 얘가 반례가 되는 거고요. 요거를 보여야지 거짓임을 우리가 증명하는 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P 차집합 Q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 집합 이후에 공집합이 아닌 세 부분 집합 PQR이 각각 세 조건 PQR의 진리 집합이라고 하자. 세 명제가 있습니다. 모두 참일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진리 집합들이 있고요. PQR이 있고요. 명제가 있으면 여러 가지 명제가 있으면 그걸 연결시켜 가지고 하나로 연결시켜 표현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럴 때 대우 명제가 좀 이용됩니다. 대우 명제. P면 Q이다 이렇게 있을 때 대우 명제는 not Q이면 not P이다 이렇게 됩니다. 위치가 바뀌면서 서로 부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명제와 그 명제의 대우 명제는요. 참, 거짓을 같이 한다. 똑같다는 소리예요. 참과 거짓이 똑같습니다.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 거짓이면 같이 거짓. 요 성질을 좀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not P면 R이고요. R이면 not Q 일단 연결되죠? not P면 R이고요. 또 R이면 not Q니까 R이면 not Q 이렇게 되고요. 나달이면 Q이다. 근데 여기 지금 나달과 Q가 없죠. 그래서 이 명제의 대우 명제를 써볼게요. 대우 명제는 not Q이면 이거의 부정은 R 이렇게입니다. not Q이면 R이다. not Q가 있죠. not Q이면 R 이렇게 되는데 R이 여기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not Q이면 R이다. 이것도 성립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 명제가 있을 때 P면 Q가 성립하고 Q이면 P도 성립한다. 그러면 양쪽으로 다 성립하는 거죠. 이렇게. 결국은 이게 똑같은 거예요. 필요충분 조건이 되는 거고 진리집합은 같은 집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진리집합으로 표현해 보면요. P집합 있죠? 이거에 나시니까 여집합과 R이 있습니다. R이 있는데 이게 더 큰 집합이 이렇게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Q의 여집합하고는 같은 집합이 되는 거예요. 이거랑 Q의 여집합은 같다.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연결시켜서 표현하면요. 자, 이거를 보고서 이제 보기들 하나씩 맞춰가면 되겠습니다. P의 여집합이 R에 속한다. P의 여집합이 R에 속한다. 이거 맞죠? 기억은 맞습니다. P가 Q에 속한다. 여기서 보면 P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에 속하는 거죠. P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 각각의 여집합을 해주면 그럼 P가 되고 Q가 되는데 각각 여집합을 해주면 이게 바뀌죠. 그쵸? 반대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P가 Q를 포함해야 되니까 2번은, 니은은 틀렸습니다. 디귿 P 교집합 Q는 R의 여집합이다. 자, 지금 방금 전에 여기서 보면 P가 Q를 포함하죠. 여기서 보면 P가 더 큰 집합이에요. 이렇게. 그럼 P와 Q의 교집합을 해주게 되면요. 공통 부분이 안쪽에 있는 Q가 되겠죠. 보통 이제 포함 관계가 있을 때는 교집합 해주면 작은 게 나오고요. 합집합 해주면 큰 게 나옵니다. Q가 작기 때문에 여기 Q가 되는 거예요. Q는 R의 여집합이냐 그랬습니다. 자, R이 Q의 여집합, 요거 있죠. 그죠? 요거기 때문에 각각의 여집합을 해주면 R의 여집합 Q 해서 이렇게 같다. 요걸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디귿도 참입니다. 기억과 디귿이 참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 집합 U가 실수 전체의 집합일 때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 PQ가 P는 2차 부등식이네요. 모양이 Q는 X가 B보다 크다. 1차 부등식 모양입니다.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각각 PQ라고 할 때 옳은 것만을 보기에 써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A가 0일 때 P는 공집합이다 하겠습니다. A가 0이면 0이 되면 어차피 곱하면 다 사라지겠죠. 0 되겠죠. 자, 0이 0보다 작다. 만족하지가 않죠? 즉 X에 어떤 수를 집어넣든지 간에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는 공집합 맞습니다. 니은 A가 양수이고 B가 0이면 P는 Q에 포함된다. A가 0 양수입니다. 자, A가 양수면요. 이 값이 플러스 값이면 2차 부등식이요.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왼쪽 좌변에 우리 그래프 함수 모양을 그려보면 이렇게 아래로 블록이 되겠죠? 아래로 블록인데 X축과 만나는 점이 1과 2. 두 실근의 작은 부분이 나와야 되니까 사이값. P는 1과 2의 사이값 이렇게 돼요. 이 P집합은 1과 2의 사이값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B가 0이면 X는 0보다 크다가 Q집합이 되겠죠. 0보다 크다. 이게 더 크죠? 수직선 그려보면 확인할 수 있겠죠. Q가 더 큰 집합이니까 맞네요. 디귿 A가 음수예요, 이번엔. 자, 이게 음수면요.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볼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위로 볼록. 위로 볼록이면요. 1과 2가 있고요. 0보다 작게 되려면 1과 2의 바깥 범위의 값을 대입해야 되겠죠. 1과 2의 바깥 범위. 그래서 P집합이 수직선을 그려보면 1과 2의 바깥 범위. 이게 P집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B가 3일 때 그랬어요. B가 3이면 X는 3보다 크다가 되겠죠. 여기에 Q집합. 자, 이럴 때 명제 not P이면 Q이다는 참이다 그랬습니다. not P와 Q네요. 그럼 not P를 다시 그려보면 이게 P였죠 아까. 요거의 여집합 개념이니까 여집합은 1과 2의 사이가 되고요. 여기는 빵꾸 뚫렸죠. 이번엔 색칠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게 not P가 되는 겁니다. not P. P의 여집합. 자, 이것이면 Q이다. Q는 그대로 3보다 큰 거죠. 자, 이게 여기 속하지가 않죠. 거짓이 됩니다. 참이 아니라 거짓. 기억과 니은만 맞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 집합 U의 공집합이 아닌 세 부분 집합 PQR이 각각 세 조건 PQR이 진리집합이라 하자. 이거를 만족시킬 때 참인 명제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일단 P와 Q의 교집합한 경우가 나왔죠. 그럼 이게 나온 것이 작은 겁니다. P가 Q에 속하는 거고요. 그림을 그려보면 P가 Q에 이렇게 속하는 모양이 될 거고요. 자, R의 여집합과 Q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다. 이거는 전체 집합 이렇게 그려놓고 볼게요. 이렇게 있는데, 자, 먼저 Q를 볼게요. Q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Q집합은 이 안쪽이 되겠죠? 자, 이거하고 어떤 거하고 합집합을 했더니 전체 집합이 됐대요. 그러면은 이 바깥쪽을 포함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쪽 부분이. 즉, R의 여집합이 이쪽을 포함을 시켜줘야 돼요. 꼭.
그러기 위해서 R이 어디 있어야 되냐 이거죠. R이 이 안쪽에 이렇게 R이 있어야지만이 R의 여집합이 이런 식으로 Q의 여집합 쪽을 다 포함을 시켜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즉 R이 Q에 속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두 개를 종합해 보면요, 이 P도 Q에 속하고요, R도 Q에 속해요. 둘 다 속하는데 P하고 R의 관계는 모릅니다. 지금 나오질 않았어요. 골라보면 P가 Q이다. P는 Q. 맞죠? 참이고요. R은 Q이다. R은 Q. 이것도 맞습니다. 다음에 P가 not R이다. 이 P하고 R하고의 관계는 좀 모릅니다. 없어요. 특별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가능해요. 지금 Q 안에서 이렇게 Q가 이렇게 있을 때 P하고 R이요, 이렇게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요. P하고 R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면은 얘가 만족하겠죠. P가 R의 여집합이 속한다 해서 만족하겠지만 이 안에서도 이것들이 서로 이렇게 일정한 겹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다면은 이게 성립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디귿은 거짓이 됩니다. 그래서 기역과 니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수 X에 대하여 두 조건 PQ가 있고요. 명제 P면 Q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양수 A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P면 Q에다가 참이 되려면요, P의 진리집합고요, Q의 진리집합이 있을 때 이렇게 Q가 P를 포함해야 되겠죠. Q의 진리집합, 요거를 우리 수직선에 나타내 보면 -2보다 작다 또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Q가 되는 거예요. Q. P가 Q의 안쪽에 있어야 되겠죠. 자, 이 안쪽에 이쪽이나 이쪽 부분에 그려져야 되는데, 자, P는 절대값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요, 이게 숫자로 예를 들어 보면은 2다 그러면요, X값이 뿔마 2일 때가 이 등식을 만족하는 거고요. 절대값이 더 커야 되니까 뿔마 2의 바깥 범위가 되겠죠. -2와 2의 이렇게 바깥 범위.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그래서 A라고 하면은 여기가 이제 A로 바뀌면 되겠죠. -A와 A의 바깥 범위. 그럼 여기서 같이 그려보면요, P가 안쪽에 있어야 되겠죠. 이쪽에 여기 지금 등호가 있죠. 이렇게 색칠됩니다. A 이 안쪽, 그 다음에 이쪽에 -A. 자, 이렇게 돼야 돼요. 즉 -A는 -2보다 작아야 되고요. 같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A는 4보다 크거나 같아도 되죠. 둘 다 색칠되어 있기 때문에. 두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됩니다. 어차피 절대값이 4가 더 크기 때문에 이것만 확인하면 될 거예요. A는 4보다 크거나 같다. 그렇기 때문에 양수 A의 최소값은 4가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세 조건 PQR이 있고요. 명제 P면 Q와 Q이면 R이 모두 참이 되도록 하는 A의 최대값과 최소값 합을 구하시오. P면 Q고 Q이면 R이죠. 지금 연결시켜 보면 P면 Q, Q이면 R. 집합으로 보면 진리집합이 포함관계가 R이 제일 커야 되겠죠. 여기서부터 수직선을 한번 나타내 볼게요. 수직선을 이렇게 나타내 보면 P가 제일 작죠. 좀 4보다 크다 그랬어요. 여기다 쓰겠습니다. 이게 P의 진리집합 P라고 하고요. Q는 5-A보다 크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Q집합이 더 커야 되겠죠. 이거보다는 5-A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이쪽에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5-A가 4보다는 작은 쪽, 부등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같아져도 되겠죠. 이렇게 둘 다 빵꾸 뚫려 있기 때문에 값이 같아져도 포함관계가 성립하는 겁니다. 그리고 R은요, 2차 부등식이죠. 해가 A와 여기서 -A, 뿔마 A가 나오죠. 0보다 크면 우리 2차식이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0보다 큰 범위는 이쪽 부분이 나오기 위해서는 두 근의 바깥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안 나왔죠. 하여튼 이게 만약에 A가 양수라고 하면 여기 A의 바깥 범위가 되고요. A가 음수라고 하면 이쪽이 A가 되고 이쪽이 -A가 되겠죠. 하여튼 두 개의 근의 바깥 범위가 될 거예요. 근데 이 식에서 이거 먼저 한번 풀어볼까요? 조건을 찾아보면 우리가 만족하는 게 A가 넘어가고 -A가 넘어가고 4가 좌변으로 넘어가면 여기서 A가
1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조건이 필요하네요. 그러니까 a가 양수인 거 알았죠? 알았으면 마이너스 a와 a 이렇게 될 거고요. 요거의 바깥 범위. 마이너스 a와 a의 바깥 범위. 자, 이게 이 아래 진리집합 이렇게 되겠죠. 제일 커야 되니까요.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됩니다. 여기도 둘 다 빵꾸 뚫렸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것도 만족해야 되니까요. 일로 넘어가면 2a가 5보다 작거나 같다. a는 2로 나누면 2분의 5보단 작거나 같다. 그리고 1보다는 크거나 같죠? 연결시켜서 써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최대값은 2분의 5, 최소값은 1. 최대값, 최소값 합은 구했으니까 합을 구하면 2분의 7이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각각 PQ라고 하고 P가 2차 부등식의 해고요. Q는 절대값이 있네요. 1차 부등식의 해입니다. 명제 나 P면 Q가 참이기 위한 자연수 A의 개수를 구하시오. P조건이 있고요. 자, 나 P 이거의 반대죠. Q는 이거 크다 있는데도 이거 요식 문제 풀 때요. 요거를 그대로 봐도 되고 항상 이런 명제를 볼 때는 어떤 명제를 봐도 되고 이거의 대우 명제를 봐도 됩니다. 둘 중에 뭐가 편할지를 잠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거의 대우 명제는 not Q이면 이거의 대우 명제 P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증명해도 되고 이거를 보여도 되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은 겁니다. 원래 명제와 그 대우 명제는 참 거짓을 같이 합니다. 참이면 참, 거짓이면 거짓. 얘가 참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부등식 풀 때 이게 크다보다는 작다가 우리 좀 생각하기 더 편해요. 사이값이기 때문에.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작다 할 때 편하기 때문에 지금 not q이면 p다. 이걸로 보겠습니다. 자, not q라는 것은 요거의 반대 개념이 되겠죠. 자, not q에 해당하는 건 뭐가 되면요. 절대값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입니다. 이거의 부정이에요. 여집합을 생각합니다. 반대 개념은 작다가 아니라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요. 이게 not q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그냥 x가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이런 식이 되겠죠. 자,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입니다. 문제 자연수라는 조건도 있죠. 그래서 요것이 not q가 돼요. 그러니까 not q를 표현을 해보면 직선에 마이너스 a부터 a 이렇게 되고요. p집합이 더 커야 되죠. 자, p집합을 보면 여기서 0 되는 게 마이너스 4와 5가 되겠죠. 자, 2차 부등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요. 두 실근의 사이값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와 5의 사이값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걸 만족해야 되니까 여기 부등식이 5하고 a하고는 5가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여기도 이렇게 됩니다. 이 식에서 a는 마이너스 곱하면 부등호방이 이렇게 바뀌죠. 4보다 작거나 같고요. 5보다 작거나 같죠. 둘 다 만족하려면 a가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만족하는 자연수 a의 개수는 1부터 1, 2, 3, 4까지. 그래서 4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수 전체 집합, 요의 부분 집합, PQ는 PQ가 있고요. PQ가 각각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일 때 명제 P면 Q가 참이 되게 하는 실수 A 최소값. P집합과 Q집합이 있을 때 참이 되려면 Q가 이렇게 P를 포함해야 되겠죠? 이런 모양이 돼야 돼요. P가 10부터 26이고요. 10부터 26. Q가 1부터 A인데 Q집합이 더 커야 되죠? 1부터 26이니까 26이 이렇게 26이 아니라 A가요. 이렇게 A가 26보다 크거나 같아져야 되겠죠. 그래야지 포함하겠죠. 그래서 A의 최소값은 26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실수 X에 대하여 두 조건 PQ를 PQ가 있고요. 명제 P면 Q가 참이 되도록 하는 실수 A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P가 Q에 속해야 됩니다. 일단 Q 집합을 먼저 구해볼게요. 숫자기 때문에 2차 부등식이죠. 실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을 먼저 합니다. 자, 근을 구해보면 24니까 4, 6, 24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가 이게 플러스 2가 되려면 이쪽에 붙어야 되겠네요.
실근 두 개 나왔죠? 실근 두 개 나왔을 때는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두 실근의 사이, 만약에 0보다 크다 그랬으면 두 실근의 바깥값 되겠죠. 여기서는 사이값 되겠네요. 마이너스 6과 4의 사이값. Q를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6과 4의 사이 이렇게 돼요. Q집합이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P가 이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근데 P를 보면 x-a의 절대값이 3보다 작거나 같다. 자, 요거 제가 두 가지로 한번 풀어볼게요. 먼저 이거 부등식을 풀어보면요. x-a가 3보다 절대값이 작거나 같으면 마이너스 3과 3 사이에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를 다 더하면은 x는 a-3보단 크거나 같고 a 플러스 3보단 작거나 같다. 이게 이 안쪽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범위가 a-3부터 이런 모양이 됩니다. 여기 부등식 관계가 성립하겠죠? 마이너스 6과 a-3은 a-3이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a 플러스 3과 4는 4가 더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이 식에서요. a는 넘어가면은 플러스 되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고요. 넘어가면 여기서 a는 1보다는 작거나 같다. 따라서 둘 다 만족하려면 a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a값 범위가 구해지고요. 자, a의 최대값으로써요. 최대값은 여기서 1이 되겠죠. 이렇게 풀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풀이는 뭐냐면요. 요 식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의미. 절대값. 이렇게. 절대값 x 빼기 만약에 y. 이렇게 쓰면요. x와 y 사이에 두 점 사이에 거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리. 여기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 얘는 뭐냐면 x와 a하고의 거리인데 그 거리가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즉 예를 들어서 어떤 a가 결정이 되면요. a가 결정이 되면 x는 어디 있다? a로부터 거리가 3 이내에 있어야 돼요. 이쪽으로 3, 이쪽으로 3만큼 이내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범위가. a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3, 왼쪽으로 3. 요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특징 잡아서 푸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안쪽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어떤 a점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3만큼씩만 떨어지는 거예요. 이 안쪽에 있어야 돼요. 그 범위가 이 Q집합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a의 최대값 구하는 거죠. 최대, 즉 다시 그려볼게요. 여기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4하고 마이너스 좀 6이 있죠. 이렇게 Q집합이 자, a는 크면 클수록 좋으니까 a 값을 가능하면 이쪽으로 잡아요. 이쪽으로 잡는데 어디까지 잡을 수 있냐 이거죠. 4보다 넘어가면 당연히 안 되고요. 자, 이쪽부터 해서 a부터 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3만큼 이쪽으로 3만큼 해당하는 영역이 P집합이 될 거기 때문에요. 자, a는 뭐다? 4로부터 3만큼 떨어져 있는 1까지 올 수가 있는 거죠. 더 이상 커지면은 바깥으로 벗어나게 되겠죠. P 범위가. 그래서 a의 최대값은 1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 대하여 명제.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k가 0보다 작다. 의 부정이 참이되도록 하는 상수 k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부정을 묻는 문제입니다. 부정을 생각할 때는요. 여집합을 생각하는 게 좋아요. 반대 개념입니다. 반대 개념.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얘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방이 있어요. 자, 이 방이 있는데 이 방에 어떤 사람은 남자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자다 그랬어요. 자, 이게 만약에 참이라고 할게요. 어떤 사람은 남자다. 자, 이거 부정은 뭐가 될까요? 부정. 어떤 사람은 남자인데 이게 만약에 거짓이라고 한다면 무슨 뜻이 되는 걸까요? 어떤 사람은 남자다라고 했는데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이게 거짓이다 이거죠. 부정. 부정의 의미. 그러면 남자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볼게요? 모든 사람은 자, 여자다 해도 일단 남자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모든 사람은 여자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 부정을 하게 되면은 이 어떤이라는 용어가요. 국어에서 모든으로 바뀝니다. 어떤이 모든. 또 만약에 모든을 부정하면 모든이 어떤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부정을 구하면요. 모든 실수를 했죠. 자, 이게 어떤 실수가 뭘로 바뀐다? 이게 모든으로 바뀝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작다의 반대, 부정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빼기 18x 플러스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는 이제 우리 그래프적으로 이해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모든 x 다 대입했을 때 이 왼쪽 2차식이죠. 그래프를 그려보면 2차 함수. 2차 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x축 위쪽 이렇게 된다는 소리죠. 접해도 되겠죠? 밑으로 내려가는 거 이런 건 안 됩니다. 이런 건 안 되고 위에 요 모양까지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2차 함수 입장에서 볼 때 2차 함수가 그래프가 x축 위에 있을 조건. 그럼 근의 입장으로 보면요. 방정식 우리 x축과 접하는 만나는 그 근의 개수를 보면은 해가 없는 거죠. 만나는 게 없죠. 판별식이 0보다 작은 상태고요. 접하는 거는 중근 갖는 거, 즉 판별식이 0인 거.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조건은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이 식에 우리 판별식을 써보면 판별식 쓸 때도요. 여기가 짝수면은 4분의 판별식을 써요. b 다시 제곱 빼기 ac입니다. 판별식은 b제곱 빼기 4ac죠. 4분의 판별식. b 다시라는 거는 b의 절반이에요. 이거 절반하면 마이너스 9 제곱해주면 81 마이너스 ac k가 되겠죠. 이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넘기면 k는 81보다 크거나 같다. k의 최소값은 81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실수 k에 대한 조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참인 명제가 되도록 하는 k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모든 실수에 대해서요. 자, 2차 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우리 부등식이나 방정식이 좀 어려워지면 함수로 접근해 갑니다. x축. 자, 요 값을요. 왼쪽을 fx라고 보면은 fx 이 그래프가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요. 이 위쪽에 그려져야 돼요. 결과값이. 2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겠죠? 그리고 같다도 있으니까 이렇게 접해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안 돼요. 이렇게 그려질 조건을 구하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2차식이 x축과 안 만나죠? 방정식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0 되는 거는 없는 겁니다.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고요. 얘는 판별식이 0인 거죠. 이렇게 되려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요. 판별식을 구해보면요. 판별식 봐도 되고, 이거 뭐 4분의 판별식 이렇게 봐도 됩니다. b 제곱 빼기 a시죠? b 제곱으로 보면은 3의 제곱이니까 9 마이너스 ac k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이게 짝수인 경우는요. 이 b 요거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세요. 너무 자주 나오기 때문에 k가 넘어가면 k는 9보다 크거나 같다. k의 최소값은 9가 답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건 간단하니까요. 만약에 이거 어차피 0 접하는 게 기준이 될 거란 말이죠. 접하는 거는 이거 반의 제곱. 완전 제곱이 되는 거죠. 반의 제곱해서 k 값이 9. 9니까 9일 때 접하고 9보다 크면 되겠네 라고 보이면 바로 최소값이 9구나라는 것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2x 플러스 6x 플러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이다. 거짓이 되도록 하는 정수 a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어떤 p라는 명제가 있어요. 이 명제가 거짓이면요. 이거의 부정, 나 p는 참이 되는 겁니다. 부정을 하면은 참거짓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것이 거짓이 된다 그러면요. 얘의 부정이 참이 되는 겁니다. 부정을 구해보면 부정할 때는 이 모든이 어떤으로 바뀌죠? 부정을 써보면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유식이 2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a가 0보다 이거의 반대 작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x에 대해서 이 값이 0보다 작은 게 존재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만족하는 것을 구해도 됩니다. 정수 a의 최대값 구하는 문제입니다. 2차 함수, 요거를 우리가 fx라고 해보면,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x축이 있고요. 자, 아래로 불러인 그래프인데, 어떤 x에 대해서는 0보다 작은 거, 0보다 작다는 거는 이 아래쪽 부분이죠.
이쪽 부분으로 내려온 게 있어야 돼요. 즉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렇게 뜨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너무 더 작은 부분이 안 생기죠. 접하는 것도 이것도 안 되겠죠.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이 생겨야 됩니다. 이런 그래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관계를 뭘로 할 수 있냐면 판별식으로 알 수 있죠. 이거는 근이 2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 형태가 되는 거. 이걸 만족하는 걸 찾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식에서 이제 판별식을 구해보면 판별식도 b가 짝수일 때는 4분의 판별식을 이용합니다. b-제곱 빼기 ac입니다. b-제곱 절반의 제곱이죠. 3의 제곱은 9 마이너스 ac 2a가 되겠죠. 이 값이 0보다 커야 됩니다. 넘기면 2a이고요. 2로 나누면 a가 2분의 9보다는 작아야 돼요. 작은데 정수 a의 최대값 이게 4.5죠. a 값은 최대값이 4가 되겠네요. 정답은 4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조건 P와 Q가 있고요. 명제 not Q이면 P의 역이 참이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시오고 했습니다. 역은요 바뀌는 거죠. 이렇게 P면 not Q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P면 not Q 요것이 참이되는 걸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풀 때는 이거를 봐도 되고요. 이 명제의 대우 명제 Q이면 not P이다 이렇게 얘를 봐도 돼요. 둘 중에 편한 것을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등식 문제는요, 이렇게 사이값과, 이건 사이고, 이건 바깥범위죠. 두 개의 바깥범위. 있을 때는 사이값이 우리가 보기가 더 쉬워요. 사이값이 나오는 걸로 방향을 맞춰서 풀면 됩니다. 자, 이거는 그대로 사이값이죠. P. 바깥범위이기 때문에 not을 붙이면 사이가 되겠죠. not Q. 그래서 위에 거, 이게 쉽겠네요. 이 모양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우리 부등식 이런 것들은요 수직선에 표현을 하면서 하는 게 쉽습니다. P를 표현해 보면 마이너스 1부터 4분의 K까지 마이너스 1이 있고요. 여기는 빵꾸 뚫렸네요. 4분의 K 사이값 이게 P가 되겠고요. 그리고 Q는 not Q니까 이거의 반대가 되겠죠. 이게 더 큰 집합이 돼야 돼요. 화살표 맞으니까 이거의 반대는 kx가 마이너스 k보다 작다가 되겠죠? 있죠. 마이너스 k보다 작고 작다가 아니죠. 작거나 같으니까 이거의 반대니까 써볼게요. 여기다가 x는 마이너스 k보다는 크고 이렇게 되겠죠. 크고 x가 2보다 크다. 이거의 반대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마이너스 k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여기가 이런 식이 되겠죠. 자, 그리고 부등식은 여기서 마이너스 k와 마이너스 1이 크다는 건 확실한데 이제 는이 붙는지 안 붙느냐, 는이 붙는지 안 붙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 그림이 이런 모양이 돼야 돼요. 큐죠, 이게. 자, 이런 모양이 되려면요. 자, 여기는 빵꾸가 뚫려 있죠. 여기 색칠되어 있죠. 마이너스 1이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같아진다면 이쪽이 P가 더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효과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1은 P는 포함하는데 Q는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이 포함 관계가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는이 붙으면 안 돼요. 안 되고요. 자, 이쪽에서 볼 때 2하고 4분의 K는요. 일단 2가 더 커야 되고요. 자, 는이 붙으면 우리는 Q가 큰 것이 되는 걸 원하는 건데 Q에 지금 색칠이 되어 있죠. 2가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는이 붙어도 여전히 Q가 P를 포함하게 됩니다. 이쪽에는 는이 붙고요. 이쪽에는 는이 안 붙는 거예요. 자, 이걸 풀어보면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하면 K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K는 1보다 크다. 자, 여기서요 4 곱해보면 K는 8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1은 안 되죠. 2부터 해서 8까지. 그러니까 7개가 되겠죠. 7개가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자, 명제가 있습니다. 자, 무엇이면 이것이다. 참이 되기 위한 상수 A 값의 합은 어떤 명제가 있는데요. 이 명제가 좀 복잡하면요. 우리는 대우 명제를 생각할 수 있어요. P면 Q이다가 이렇게 있을 때 이거의 대우 명제는 not Q이면 not P이다가 됩니다.
이게 참이면 이것도 참, 거짓이면 거짓. 그러니까 참거짓의 운명을 같이 합니다. 하기 때문에 어떤 명제를 보일 때 대우를 보여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처럼 0이 아니다, 뭐뭐 아니다 이렇게 이런 게 좀 복잡해 보이면은 대우 명제를 생각해 봅니다. 그럼 이 명제의 대우 명제는요. 요거의 부정이니까 x-a가 0이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가 0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좀 쉬워지죠? 이거는 x-a가 0이니까 x값이 a가 되겠죠. x가 a니까 a를 대입해 보면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5가 0이 되는 겁니다. 2차 방정식 모양이 나왔죠? 풀면 a값 구해지겠죠. 상수 a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이걸 풀어서 해도 되고 뭐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해도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1과 5 더하면 6 그리고 또는 근과 계수의 관계 있어서 두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이용하면 6인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